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로 납부할 세금 금액을 안내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 모두채움 신고서는 자영업자, 임대사업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등의 분들하고 직장인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해서 발송됐고요. 금년인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그 대상자가 6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신고인이 내야 할 세금 금액이 찍혀 있는데요. 이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간편해 보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채움 신고서에 찍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 세금 손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계산된 세금 내역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는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다음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모두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 신고인 아이디로 로그인 하고요. 신고 안내 내비게이션을 펼쳐서 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모두채움 신고서 화면이 나옵니다. 이 첫 화면에서는 모두채움 신고서에 안내된 세금 금액이 간략하게 정리된 것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화면에서 바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에 찍혀 있는 세금을 그냥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선 세금 내역을 상세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세금 계산 과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화면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화면 사례는 직장인이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인데요. 화면을 보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 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분들 중 많은 분들이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자영업자거나 임대업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인데요. 모두채움 신고서에서는 이런 사업소득에 대해서 연간 총 수익금액에서 소득금액을 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데요. 이 단순경비율 적용 때문에 신고인의 종합소득금액이 너무 크게 잡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총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 수익금액의 몇 %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세법에서 정해놓은 비율을 말하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화면 사례처럼 상가 같은 임대업의 경우에는 41.5%가 적용돼서 연간 임대 수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415만 원이 임대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비로 인정되고 585만 원이 임대소득 금액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신고 대상 기간 1년 동안에 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보다도 더 큰 금액이 임대사업을 위해서 지출됐었다면 이렇게 단순경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돼서는 신고인 입장에서는 소득금액이 너무 크게 잡히게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실제로 지출된 비용 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안 되고요. 신고 유형을 간편장부 방식으로 변경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간편장부에 작성된 지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두채움 신고서에서는 간편장부 방식으로는 신고서 작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해 봤더니 종합소득 금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더라 싶으시면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되고요.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한 다른 신고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그냥 나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 화면에서 일반 신고서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반 신고서를 선택하면 기존에 작성하던 신고서를 삭제하고 새로 작성을 시작한다는 안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일반 신고서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 신고서에서 종합소득 금액을 간편장부 방식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적용하고요. 다음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일반 신고서에서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정상 제출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까지 끝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신고서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모두채움으로 안내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채움 신고서로만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세금 신고가 가능한 신고서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확인해 볼 두 번째 내용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신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모두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을 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되고 나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수록 세금이 줄게 되니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모두채움 신고서는 이 공제 신청 항목들을 미리 채워놔서 신고가 간편하다는 거지만 이렇게 채워진 내용들이 신고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 항목을 전부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미리 채워둔 공제 항목들은 국세청이 회사나 사업체, 매장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취합할 수 있는 내용들만 채워놓은 것일 뿐이라서 국세청이 미리 취합할 수 없는 자료들은 채워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인이 인적공제 대상자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국세청이 미리 알 방법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돼 있을 수가 없고요. 신고인이 월세 지출 금액이 있다고 해도 이 금액을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서 추가해 줘야 하는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종합소득 금액은 바꿀 필요가 없고 공제 항목 부분만 추가해 줘야 하는 경우에는 이 모두채움 신고서를 그대로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데요. 공제 항목에서 수정할 부분 모두 수정하고 내야 할 세금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해서 세금 금액이 변경된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접수증에 정상 접수된 것까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인이 정확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신고인 상황에 맞는 신고서를 잘 선택하셔서 정확한 세금 신고 잘 끝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